네, 이번 시간은 박송은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평론가 박성훈입니다. 네, 자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날씨는 완연한 봄인데요. 이런 봄날과는 안 어울리게 세계 각국이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네, 자 이 코로나는 이제 조금씩 잡혀가는 것 같은데 이 난리라고 하면 뭐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이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코로나는 이제 잡혀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죠. 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코로나가 아니라 이 미국, 일본, 대만, 또 미얀마, 중국, 우리나라까지 각국에서 터지고 있는 여러 사건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이 가운데서도 미얀마는 이 군부 이 관련한 이 쿠데타 때문에 고통이 이어지고 있고 미국도 최근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다는 외신을 접하긴 했는데요. 다른 나라들도 문제가 있나 봐요. 뭐 말씀하신 대로 미얀마에서는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 세력이 각종 인권 유린에다가 뭐 약탈까지 일삼고 있고요. 반대로 또 미얀마 국민들 사이에서는 쿠데타 뒤에 중국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중국 공장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죠. 또 미국에서는 아시안계를 노리는 범죄를 포함해서 최근에도 또 10명의 사망자를 낸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고 있고요. 네, 이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 때문에 이 경찰관까지 숨졌다면서요? 네, 이 미국의 총기 사고는 심각합니다. 일단은 총기 구매가 너무 쉬워요. 값도 싼 편이고요. 미국은 앞으로도 저 총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비슷한 사고가 일어날 겁니다. 어떻게 불안해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만은 가뭄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이 물 부족 상황이 아주 심각할 정도입니다. 네, 대만의 가뭄 이야기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뭐 비가 안 오는가 봐요? 이 결정적인 거는 태풍 때문인데요. 우리는 보통 태풍이라고 하면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자연재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대만은 태풍이 감사를 해야 될 대상입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월부터 5월까지가 우기, 또 6월부터 8월 사이에는 태풍이 오거든요. 그리고 이때 내린 비를 모아뒀다가 1년 동안 사용을 합니다. 근데 작년에 대만에 태풍이 안 온 거예요. 네. 그럼 이 대만은 현재 태풍이 안 오는 바람에 물이 부족해져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 반세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자그마치 56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저장된 물이 바닥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도 가뭄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가뜩이나 물이 부족한데 지난달 강수량은 예년의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고 있어요. 이 원래대로라면 대만이 지금 우기라서 비가 좀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주요 저수지들의 저수율이 15% 이하, 어떤 곳은 1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뭄이 심해지면 아무래도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농사를 짓는 분들일 텐데 이 농사도 그럼 어려워졌겠군요. 네, 대만의 경우는 농사도 농사인데요. 더 큰 문제는 반도체입니다. 지금 대만을 먹여 살리고 있는 산업이 반도체거든요. 이 대만에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수탁 생산 기업인 TSMC하고 또 세계 3위를 하고 있는 UMC라는 기업이 있어요. 특히 이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제대로 호황을 맞았거든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기존에 중국에서 수입하던 물량을 대만으로 돌린 것도 한몫했고요. 근데 이 대만의 가뭄이 심해지면서 반도체 생산에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네, 대만은 이 우리나라와 함께 또 반도체 산업이 전 세계 1등을 달리는 그런 나라인데요. 자, 그런데 가뭄과 반도체 이 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저는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 반도체를 만들 때 뭐 물이 사용이 되나요? 네, 물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원재료가 되는 웨이퍼를 깎고 난 뒤에 이 부스러기를 씻어내거나 또 각종 화학물질을 제거하는데도 물을 사용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돗물은 아니고요. 이 미생물이나 각종 무기질을 모두 걸러낸 초순수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이 TSMC의 경우만 해도 하루에 20만 톤의 물을 사용하는데요. 지금 물이 워낙 부족해지다 보니까
물탱크 트럭을 동원해서 공업 용수를 대고 있고요. 또 폐수까지도 재활용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 국가 또 주력 산업에 문제가 생기면 이 대만 입장에서는 온 나라가 비상 사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요즘 좀 어떤가요? 이 한동안은 지진 때문에 또 떠들썩했잖아요. 여전히 안 좋습니다. 그저께만 해도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역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일어났고, 또 어제 오전에도 일본 혼슈 남동부 지바현 인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관측이 됐어요. 이게 이 지진을 두고 여진이다, 아니다, 더 큰 지진이 올 징조다, 이렇게 여전히 온갖 추측들이 나돌고 있는데요. 그만큼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불안해하면서도 또 올림픽은 개최를 하겠다고 이 성화 봉송도 하고 또 이 축구 한일전도 했는데 뭐 할 거는 그래도 다 하고 있네요. 축구 한일전에 대해서는 할 만 할 아니라고 하죠.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그래도 굳이 한마디만 하자면 대한축구협회는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억지로 선수들을 끌고 가더니 대패를 했습니다. 네. 욕먹어 싸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굳이 올림픽을 강행을 하잖아요. 그럼 준비라도 잘 하든지 성화봉송을 하면서 성화를 꺼뜨려 먹고 국제적으로 아주 망신만 샀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은 올림픽 이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네. 이 일본의 성화가 꺼진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나 보죠? 네, 지난 23일에 수에즈 운하에서 이제 에버 기븐이라는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좌초를 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 배들이 수에즈 운하를 지나다니지 못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운하 외곽에서 대기하고 있는 선박만 해도 200척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기다리다 못한 일부 선박들은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경로를 바꿔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네. 뭐 사고가 있었다는 뉴스는 봤는데 이 수에즈 운하가 상당히 중요한 곳이군요. 네네, 이 지중해와 홍해 그리고 인도양을 연결하는 운하인데요. 석유 수송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교역로입니다. 여기만 지나가면 중동하고 유럽이 직통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막히면은 아프리카 희망봉까지 삥 둘러서 가야 됩니다. 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물량이 세계 무역의 10% 정도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근데 이런 곳에서 대만 에버그린사가 운영하고 있는 에버기븐호가 좌초가 되면서 길을 막은 겁니다. 그 바람에 지금 국제 유가까지 치솟고 있어요. 네. 이 서민 경제와 또 직결되는 유가까지 오른다고 하니까 걱정인데요. 자, 그런데 대만이 운영 중인 이 선박이 사고가 났는데 왜 일본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이 사고 선박의 운영은 대만이 하고 있지만 선박의 소유주가 일본 이마바리에 본사를 둔 쇼에이 기센이라는 회사예요. 이 배를 빌려주는 회사인데요. 대만의 에버그린사는 이 일본 회사로부터 배를 빌려서 운영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거죠. 네. 이 아무리 소유주가 일본이라고 하더라도 이 빌려서 쓰다가 사고가 났으면 이 빌린 쪽에서 잘못이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런데요. 지금 배가 좌초되기 전에 정전이 일어났다는 증언이 나왔어요. 이 정전이라고 하면 선박 자체에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렇게 되면 일본은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가뜩이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일본 선박들이 사고를 많이 쳤거든요. 네. 이 지난해도 모리셔스 해역에서 일본 화물선이 좌초가 되면서 기름을 유출하고 이 또 심각한 환경 오염을 일으킨 사고도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또 2013년에도 미쓰비시 중공업이 건조한 컨테이너선이 항해를 하다가 그 중간에 항해 중에 똑 부러지면서 두동강 나는 사고도 있었어요. 당시에 미쓰비시 중공업이 만든 다른 배 6척을 검사를 해보니까 5척에서 결함이 발견이 됐고요. 이 사건 때문에 일본 선박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나게 추락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본에서 만든 선박에서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번에 수에즈 운하 사고도 이 선박 결함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면 일본 조선업계가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게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비상이라는 겁니다. 신뢰도 하락으로 끝나는 수준이 아니에요. 지난번 모리셔스 해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일본이 얼렁뚱땅 넘어갔지만 이번에 수에즈 운하 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민폐를 끼쳤거든요.
실제로 금전적인 손해도 크고요. 또 원유와 가스 공급 지연으로 인한 공급 차질, 또 그로 인한 가격 상승, 우회 운송으로 인한 비용 증가, 또 상품 변질로 인한 손해 등 소송이 이어질 경우에는 감당해야 할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정말 큰 난리가 난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세계 각국이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들에 비해서 이 우리나라는 그나마 조용한 것 같네요. 우리도 지난주에 드라마 하나로 난리가 났어요. SBS에서 방영한 조선구마사라는 드라마인데요. 결국은 방영 중인 드라마가 폐지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일어났죠. 네, 뉴스에서 상당히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이 역사 왜곡 때문이라고 저도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요? 이 드라마의 배경은 조선인데 중국풍 건물들이 많이 나와요. 게다가 이제 월병과 피단이라고 하면은 삭힌 오리알인데요. 대표적인 중국 음식이죠. 이 중국 음식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이제 태종과 세종대왕을 폄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렇지 않아도 한복 공정이니 김치 공정이니 해서 중국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공중파 드라마에 이런 장면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청자들의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우리나라 드라마에 이 중국 제품들의 그 PPL 그 홍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때문에 이 중국의 자본이 또 우리 문화에 침투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이 여신강림이라는 드라마에서는 고등학생 역을 맡은 주인공들이 카페에서 인스턴트 훠궈를 먹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또 지금도 방영하고 있는 이 빈센조라는 드라마에서는 중국산 비빔밥을 먹는 장면 때문에 또 논란이 일었죠. 네. 이렇게 계속 논란이 거세지다 보니까 이런 PPL 광고뿐만 아니라 이 조선구마사 쪽에서 논란이 더 거세지다 보니까 이 제작진은 의도적으로 왜곡을 한 건 아니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데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긴 했는데요. 조선구마사의 작가는 이 전작이었던 철인왕후에서도 우리 국보인 조선왕조실록을 한낱 찌라시라고 비하한 전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더해서 더 거센 지탄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상황이 그렇다면 이 중국 기업 등의 후원을 중단하거나 취소해도 되고 또 아니면 작가만 교체를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 방영 중인 드라마가 이 중도에 폐지가 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조치잖아요. 국민적 분노가 어영부영 넘길 수준이 아니니까 그런 겁니다. 이 광고주들이 제작 지원을 줄줄이 철회했고요. 게다가 SBS 지상파 제어가 취소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을 했어요. SBS로서는 돈줄뿐만이 아니라 목숨줄까지 간당간당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덜컥 겁이 났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꼬리 자르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방송사 전체가 살기 위해서 이 드라마를 쳐내는 그런 상황까지 간 것 같은데 여러모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한때 꽃보다 남자, 판관 포청천 같은 명작 드라마를 만들던 대만은 중국 자본의 잠식으로 인해서 컨텐츠 사업이 몰락했습니다. 조선구마사의 폐지로 제작비 320억 원이 날아갔다고는 하지만 금전적 손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타협 없이 단호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훈 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